자, 그럼 아까 기존 선행학습의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봤으니까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본 강의에서는 어떤 것들을 제공하는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싸움의 지도를 알려드립니다. 두 번째, 시험에 나오는 주요 지식만 반복하여 암기하도록 합니다. 세 번째, 사례 풀이 훈련을 시켜드립니다. 이 세 가지가 제 강의의 가장 큰 차별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부터 보시죠. 결국 민법은 사인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칼과 방패를 어떤 것들을 쓸 것인지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우리 사례가 있는데요. 어떤 칼과 방패를 사용하고 그 칼과 방패를 사용하기 위해서 어떤 재료로 만들어요. 요건. 그리고 그 우리 요건에서 효력을 배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고의 과정은 이런 힘을 쓰기 위해서 효력이 있는데 그 효력을 구성하기 위해서 어떤 요건이 있는지라고 공부하는 것이 훨씬 머릿속에 더 잘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효력을 먼저 저는 큰 지도, 칼춤이 오고 가는 지도를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목적지향적으로 그렇게 공부할 거예요. 흩어져 있는 개념들을 재구성할 겁니다. 재탕생시킬 거예요.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공방을 살펴볼 거예요. 싸움의 지도를 그릴 거예요. 왜 이렇게 공부해야 되느냐? 결국 그 사례형도 그렇게 답안지를 현출할 수 있고 결국 기록형에는 그렇게 써야 돼요. 일단 미래 변호사 시험을 위해서도 그렇게 공부하는 거지만 더 멀리 나가면 변호사가 하는 일이 그런 일이에요. 소장과 답변서 준비 작성을 쓰는 건데요. 변호사가 하는 일이. 소장은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청구 취지, 돈을 달라 혹은 부동산 인도해라 이런 식으로 권리를 주장합니다. 어떤 칼을 쓰는 거예요. 칼을 써서 뭐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권리를 요구하는 거죠. 그럼 그거에 대한 요건을 여기서 쓰는 거예요. 주요사실 주장과 주요사실에 대한 증명이 그 요건으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돈을 달라고 하려고 한다면 만약에 우리가 빌려서 돈을 달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대여금 계약을 체결했고 내가 돈을 줬으니까 그런데 네가 갚을 날이 됐어. 그래서 달라고 이런 요건들을 제시해야 되는 거예요. 각각에 대한 증명을 제시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부동산을 달라고 하는 것이면 우리 매매 계약 체결했어. 그리고 우리가 쌍무 계약이었을 경우에 내 의무를 먼저 했네. 그리고 준 날로 도래했네. 이런 식으로 요건들을 우리가 외우게 돼요. 그 전에 효력은 이거를 하기 위해서 돈을 달라, 부동산 달라 하기 위해서인데 그래서 요건이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으로 소장은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면 답변서에서 이런 식으로 반박을 합니다. 기각한다. 왜? 아까 매매 계약 체결했다고 했죠. 그 사실이 없다라고 말하거나 아니면 있는데 무효가 됐다, 취소가 됐다, 해제가 됐다라고 각각 배울 거예요. 무효는 뭐 반사회질서라서 무효가 됐다. 취소는 착오 아니면 사기라서 취소가 됐다. 해제는 중간에 채무불이행 사실이 있어서 해제가 됐다. 아니면 이미 줬는데 무슨 말 하냐. 이런 식으로. 이런 여러 가지 방패를 어떤 방패를 쓸 것이냐. 금색 방패를 쓸 것이냐. 은색 방패를 쓸 것이냐. 이런 것들을 다 무기들이 있고 이거에 대한 또 각각 요건이 있어요. 상계 요건, 변제 요건, 해제 요건, 취소의 요건, 무효 요건이 있어요. 이런 것들 큰 테크트리에서 방패를 뭘 고를지 말고 이 안에 요건들을 이렇게 배울 겁니다. 큰 싸움의 공방 아래에서 이것들을 배워야 돼요. 그런 그림을 그려드리겠다는 거예요. 답변서가 그런 거를 하는 거거든요. 반박하고. 소장도 공격하고 권리를 주장하면 그 요건을 쓰고 주요사실 주장하고 증명을 한다는 겁니다. 이 큰 그림에서 배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조가 어떠냐? 이게 제 강의 자료의 일부분인데요. 매매 대금을 청구를 이렇게 하면 이제 이거는 매매 계약을 맺었다는 전제하에 그 큰 그림인 거예요. 그러면 매매 계약 체결 사실만 말하면 됩니다. 그러면 매도인이 돈 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동시행 항변 피고, 그러니까 매수인은 이게 매수인의 항변인데요. 어떻게 방패막 이건 공격이라면 공격은 이 사실만 딱 말하면 돼요. 아니면 지연손해금까지 같이 청구하려면 이 네 가지 사실을 같이 주요 사실을 말하고 증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공격, 칼에 1번 칼을 쓸 것인지 2번 칼을 쓸 것인지에 따라서 이 요건이 달라진다고요. 그러면 여기서는 또 어떤 그러니까 방패를 쓸 수 있는지, 동시행 항변
너도 할 거 있는데 이런 식으로 같이 저지할 수 있고요. 아니면 야 이행기 아직 미도를 했어. 아니면 야 대금 너 이거 좀 하자가 있는데 대금 좀 줄여줘야 될 것 같은데. 아니면 그냥 내 해약금 그러니까 계약금 줬던 거 내가 그냥 포기할 테니까 그냥 어떤 걸로 하자. 아니면 기타 일반 항변들 뭐 아까 말했던 무효 취소 이런 식으로 방패들의 종류들을 1번 방패, 2번 방패, 3번 방패를 쓸 수 있다고요. 이 그림을 크게 그리면서 이 구조를 공부하고 그다음 또 이거를 세부적으로 또 살펴볼 거예요. 반복적으로. 그런 식으로 구조, 뼈대 싸움의 지도를 이렇게 그려가면서 공부를 할 거랍니다. 그 다음에 시험에 나오는 주요 지식만 반복하여 암기하도록 하는데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민법을 공부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수식어가 된 수원 민법을 공부해요. 수원 민법. 수식이 되어 있는 거. 수원 민법이라는 것을 공부하다. 수원 민법 공부하면 뭐냐? 결국 시험을 잘 치고 고득점을 만든 거예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주요 기출 문제를 분석해야 되고요. 그래서 주요 개념을 추출해야 되고요. 이것들을 반복 학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조부터 약 민법 1000조까지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를 다시 잡아가지고 뼈대를 다시 잡아서 계속 반복 학습해야 된다고요. 그게 수원 법학이라는 거예요. 법학. 민법은 당연히 뭐 되게 좋게 뭐 설명해서 민법이나 이런 것이다 뭐 권리 뭐 이런 거다 뭐 아까 처음에 제가 설명한 싸움의 지도다 막 이렇게 말했었는데 결국 그것을 알아봤자 수원 민법의 문제를 푸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결국에는 주요 기출 문제를 토대로 주요 개념을 추출해서 반복 학습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경험이 아주 많잖아요. 그런 지도도 많이 그려봤고 반복 학습해봤고 결국 변시를 쳐서 우수한 성적으로 변시를 쳐서 변호사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요 개념을 미리 잘 알고 있는 선구자라고요. 저 같은 사람의 지도를 받아서 빨리빨리 따라와서 그것만 반복 학습을 처음에 해서 뼈대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살을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겨울방학 동안에는 기출 개념, 주요 개념을 또 확실히 다지고 반복하는 훈련으로 족합니다. 민법의 방대한 개념은 법조문 순서부터 보기보다는 아까 처음에 제가 이 안내해드렸던 싸움의 지도를 바탕으로 주요 싸움터에 쓰이는 개념들을 반복하고 훈련하여 암기해야 돼요. 그래서 1강 자료에서 1강에서는 그러니까 1강부터 3강까지는요 기초 개념을 계속 다질 거예요. 용어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지도를 먼저 알려줄 수는 없어요. 우리 용어를 알아야 되잖아요. 용어를 기초 개념부터 3강까지 다지고 그 다음에 4강부터 싸움의 지도를 가르쳐 드릴 건데요. 그냥 1강 때는 계약은 어떤 거다. 계약은 어떤 효력을 준다. 권리 의무를 발생시키거나 계약을 하면 그럼 계약 이행 청구권이라는 게 있어서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가 있구나 해서 그런데 여기서 또 같이 어떤 개념이 있냐 동시행 항변권 쌍무계약이라는 게 있었을 때 서로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를 들어가면 내가 채무가 있을 때 내 채무도 이행하지 않겠다라고 저지할 수 있다 라는 개념이 있다. 이 정도만 알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동시에 항변권의 개념이 어디서 쓰이는가는 4강 자료에서 4강, 5강부터 6강, 7강, 8강 제가 하는 거기서 분명히 나오게 됩니다. 그 개념이 다시. 그러니까 한 번 공부하고 두 번째로 이런 개념이 다시 나오게 돼요. 그러면 다시 찾아가서 1강에서 했었던 개념을 찾아가서 한번 보고 그리고 이 개념이 이 큰 그림에서 이런 개념이 나온다는 어떤 체계를 알게 되고 그러니까 수납장을 만드는 거예요. 1번 라벨링에 매매대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를 할 때 동시이행 항변을 할 수 있다는 라벨링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러면 언제 구체적으로 이걸 쓰느냐 요건 효력을 한 번 더 4강 중간에 4강 초반이고요. 이게 초반으로 큰 그림을 그린 다음에 중간에 한 번 더 깊게 들어가서 동시이행 항변은 536조 1항에 있는데 요건은 1번, 2번, 3번이라는 게 있고 법문상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고 그러니까 536조 이외에도 다른 법조문에서 이런 것들이 있기도 하고 가등기담보법에까지 커버를 하면서 그리고 판례가 또 인정하는 경우 또 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효력은 뭐냐? 그리고 불안의 항변은 또 뭐냐? 이런 식으로 또 구체적으로 반복해서 또 공부하는 거죠. 이게 동시에 항변권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건데 다른 개념도 다 이런 식으로
깔때기 들어가듯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배울 거예요. 2강에서 배우고 뭐 4강에서 배우고 또 7강에서 배울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개념, 그 동시행항변은 아주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이런 중요한 개념들을 반복해서 암기하고 그 큰 지도에서 어떤 싸움터에서 써 있는지를 계속 볼 겁니다. 마지막으로 사례풀이 훈련을 시켜드려요. 우리는 이렇게 지도를 배웠다고 할지라도 현출하는 데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손으로 쓰는 순간 머리가 멍해져요. 공부에 방도는 없어요. 그냥 바른 방향을 잡아서 그 방향대로 반복적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교재에 다 이렇게 기출 문제를 내놓고 문제의 답을 이런 식으로 제가 적어 놓을 겁니다. 그 뒷장에 있고 앞장에서는 아예 이렇게 빈 페이지로 놔두고 혼자 풀어보도록 독려할 거예요. 그리고 강의를 스탑시키고 꼭 풀어보세요라고 말씀드릴 겁니다. 그렇게 해서 풀어보세요 하고, 그리고 이것도 제가 가르쳐 드린 지도대로 인도 청구권, 제일 처음에 권리 의무 관계의 칼과 방패로 제가 이루어져 있다고 했죠. 그래서 원고가 피고한테 권리를 주장하는 게 있고, 그럼 피고인을이 항변하는 거죠. 나는 뭐다. 아까 제가 다 지도를 이렇게 그려드렸으니까 여기서 하나 골라서 이 사례에 맞게 골라서 쓰면 되는 거예요. 을의 항변이 뭐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각각의 요건들을, 우리가 여기 또 요건들을 자세히 배웠잖아요. 이 요건들을 이렇게 슬롯에 집어넣는 거예요. 이렇게 넣는 겁니다. 똑같이 갑의 을에 대한 목적은 똑같이 권리를 하고, 권리가 오니까 항변 1, 피고가 어떤 항변할 수 있는지 어떤 항변할 수 있는지 보고 결국 결론을 내고 상한이행 판결을 해야 돼,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는 거예요. 여기는 대항력의 임차인으로, 그러니까 항변 여부가 여부라고 오케이 됐죠. 그러니까 이 권리 청구가 기각되어야 된다. 병행 청구 기각,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이런 식으로 제 강의는 3가지. 일단 뼈대를 잡아드리고요. 뼈대를 잡는 이유는 무작정 안겨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털을 재구성해서 체계를 잡고 수납장을 다시 구성하는 거예요. 수납장을. 그래서 반복 학습. 어떻게? 기출문제 위주로. 이거는 어떻게 한다? 수납장을 채우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사례문제 풀기. 이것은 뭐다? 수납장을 꺼내는 수납장에서 내가 필요한 물건을 꺼내 쓰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이 3가지가 체계로 배울 거고, 3가지가 제가 이때까지 있었던 선행학습과는 다른 방식으로 구성을 해서 제공해 드리겠다는 겁니다.